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3 2학기 국어 지학사 4-3단원 심청전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심청전은 판소리계 소설로 설화에서 판소리로 그 후 고전소설로 정착된 소설입니다. 심청전의 내용 다들 아시겠지만 구성을 통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볼게요. 심청이 가난하게 살다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뱃사람들에게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심청이 인당수로 몸을 던지고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 용왕에게 구출되고 나중에 황후가 되어 맹인잔치에서 부친과 상봉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은 이 부분에만 해당하는 거죠.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려고 하는데 아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이 부분에서 심청전에 담긴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편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치고 특수성은 시대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해요. 우선 가치의 보편성을 보면 자식을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가 자식의 도리라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가치죠. 보편성을 지녀요. 근데 이게 과연 진정한 효도인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 효성이 지극한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물이 되어 혼자 남을 아버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옆에서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청이가 아버지한테는 장승상 때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신봉사는 심청이 제물로 팔려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심청이가 올린 마지막 밥상을 대하고 기뻐하며 좋은 꿈을 꾸었다고 즐거워해요. 이를 통해서 이별을 앞둔 심청의 슬픔과 비참함이 커지고 심청의 처지에 관한 비극성이 심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때 신봉사가 꾼 꿈의 의미와 역할이 중요한데요. 심청이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는 꿈을 꿨어요. 이때 수레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물로 심청이 인당수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하늘이 신봉사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부귀영화를 상징하여 심청이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진 후 다시 살아나 천자와 결혼하여 황후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둘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심청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거짓말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을 고하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작별 인사를 할 때 이게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천명이 하늘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청이 자신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적 사고가 드러나네요. 근데 이런 신봉사와 심청의 딱한 형편을 보고 뱃사람들이 혼자 남게 될 신봉사를 위해서 쌀과 돈과 무명삼배를 주기로 해요. 효라는 윤리의식에 공감하는 당시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장승상댁 부인, 승상 부인이 심청을 구하려고 자신이 쌀 300석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심청이 거절하죠. 왜냐면 뱃사람들 입장도 있고 난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제안을 거절하고 글이 마무리돼요.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죠. 아까도 말했듯이 꿈의 의미와 역할이 출제되고 서술자의 개입도 출제돼요. 아무리 호녀라도 마음이 온전하겠는가, 온전하지 않겠지라는 말이죠.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개입해서 심정에 공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니 이 부분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청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